도저히 참고 봐줄 수 없는 며느리와 아들.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72,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정숙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리고 가장 통쾌했던 이야기입니다. 30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며느리의 무례함도 아들의 배신도 모든 걸 참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을 넘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죠. 이제 끝이다. 더 이상은 안 돼. 지금부터 제가 며느리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그 과정을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8년 전이었어요. 아들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40이 넘도록 혼자 살던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거든요. 며느리 이름은 박지혜, 36살의 직장 여성이었어요. 결혼 일주일 후 저는 신혼집에 음식을 해서 갖다 줬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왔다. 현관문을 열어준 건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그런 거 안 가져오셔도 돼요. 저희 배달 음식 시켜 먹어요. 아니야. 엄마가 해준 게 더 맛이해. 어머니, 제가 지금 나가야 해서요. 그냥 두고 가세요. 지금 바빠서요. 현관문이 제 코앞에서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엄마가 갔었는데. 엄마, 지혜가 직장 다니느라 피곤해요. 이해해주세요. 민수야, 근데 그래도. 엄마, 지혜 상처받았대요. 엄마가 자꾸 신혼집에 오시면 지혜가 부담스러워해요.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제 친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그런 식으로 1년을 보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같이 살까요? 엄마 혼자 사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도 넓은 집이 필요해서요. 민수야, 진짜 지혜도 괜찮대? 네, 지혜도 찬성했어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바꿨나 보구나. 제가 살던 40평 아파트에 아들 부부가 들어왔어요. 이 아파트는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제 명의로 해준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함정이었어요. 아들 며느리가 이사 오고 첫날 저녁이었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규칙 정할 게 있어요. 규칙? 무슨 규칙? 첫째, 어머님 방에서만 계세요. 거실은 저희가 쓰고 싶어요. 뭐? 둘째, 저녁 6시 이후에는 저희 방 앞으로 절대 오지 마세요. 민수 씨 퇴근하면 저희끼리 시간 가져야 해요. 셋째, 어머님이 요리하실 때 저희 주방 도구 쓰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 전용 냄비랑 프라이팬 따로 사드릴게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혜야,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 내 집인데. 그때 아들이 들어왔어요. 민수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혜 말이 맞아요. 우리도 프라이버시가 필요해요. 그날부터 저는 제 집에서 죄수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 전에만 부엌을 쓸 수 있었어요. 거실 TV는 저녁 8시 이후에만 볼 수 있었고요.
화장실도 며느리가 쓰는 시간을 피해서 써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오후 3시쯤 거실에 나가서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여기 왜 계세요? 지금 제가 쉬어야 할 시간인데요. 나도 좀 거실에 있으면 안 되니? 어머님은 어머님 방 있잖아요. 거기 계시면 되죠. 저는 제 집 거실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버린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끼던 물건들이 버려져 있었거든요. 지혜야, 이게 뭐야? 왜 내 물건을 버렸어? 어머님, 집안 분위기랑 안 맞아서 정리했어요. 정리. 내 물건인데. 어머님, 이제 인테리어는 제가 할게요. 어머님 취향은 너무 구식이에요. 민수야, 이것 좀 봐. 아들이 왔지만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혜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요. 이해해주세요. 제 칠순 생일날이었어요. 저는 그냥 가족들이랑 밥이라도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날 아침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그런데 저희 오늘 약속 있어서 저녁 못 같이 해요. 응. 오늘이 무슨 날인데? 민수 씨 회사 회식이에요. 중요한 자리래요. 그럼 점심이라도. 점심도 바빠요. 어머님 친구분들하고 외식하시든지 하세요. 그렇게 저는 제 칠순 생일을 혼자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저녁 9시쯤 아들이 들어왔어요. 엄마, 생신 축하해요. 아들이 내민 건 편의점에서 산 시루떡 한 팩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작년 추석 때였어요. 며느리가 어머님 명절 음식은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계세요. 저는 감격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며느리가 친구랑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언니, 시어머니가 음식하면 지저분해서 못 먹겠어. 그래서 내가 다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명절 음식 만들어 온 사람인데 지저분하다고요? 어느 날 저는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우리 좀 얘기 좀 하자.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혜가 엄마한테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또 시작이에요? 또 시작이라니? 민수야, 여기 내 집인데 내가 눈치를 봐야 하니?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가 문제예요. 뭐? 엄마가 자꾸 참견하세요. 지혜는 요즘 여자예요. 옛날 방식으로 못 살아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낳아 기른 아들이 하는 말이 처참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이루고 거실에 나갔어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민수 씨, 어머님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조금만 참아. 엄마 명의로 된 집이잖아. 빨리 명의 이전 받을 수 없어. 알았어. 내가 슬슬 말 꺼낼게. 어머님은 요양원에 계시는 것도 좋을 텐데. 그것도 괜찮은데 엄마가 승낙할까? 민수 씨가 좀 졸라봐요. 어차피 아들 주실 거면 빨리 달라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예요. 제 집을 빼앗으려고 같이 살자고 한 거였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소유한 아파트를 아들 몰래 팔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본인 명의시면 본인이 자유롭게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
이 집을 팔면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새 주인이 등기를 하면 나가야죠. 법적으로 거주할 권리가 없으니까요.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동산에 연락했어요. 이 집을 빨리 팔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마포구 40평 아파트 시세가 20억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급매로 나와서요. 19억에 바로 계약하고 싶다는 분이 계십니다. 좋아요. 진행하세요. 계약금 1억을 받았습니다. 잔금일은 한 달 후로 잡았어요. 저는 은행에도 다녀왔습니다. 제 통장에는 남편 사망보험금과 평생 모은 돈 3억이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했어요. 저는 또 지방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영자야, 내가 좀 도와줄 게 있어. 무슨 일인데? 나 한 달 후에 내 집에 가서 좀 살아도 될까? 그래, 얼마든지. 근데 무슨 일 있니?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잔금일 일주일 전이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이 집 명의를 제 명의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었어요. 어머님, 어차피 나중에 민수 씨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미리 명예 이전하시면 세금도 절약되고요. 그래. 근데 왜 갑자기? 저희가 대출을 좀 받으려고요. 집 담보로요. 대출. 왜?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요. 엄마 도와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잔금일 하루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제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잔금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먹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민수야, 지혜야, 잠깐 나와봐. 둘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3주 전에 계약했어. 오늘 오후 2시까지 이 집 비워야 해. 며느리가 제 앞으로 달려들었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오늘 짐 싸서 나간다. 엄마, 진짜예요? 정말 집을 팔았어요? 그래, 19억에 팔았어. 엄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명예 이전은 뭐고 유양원은 뭐냐? 그건 그건 뭐 사실이잖아. 처음부터 내 집을 빼앗으려고 들어온 거잖아. 엄마, 오해예요? 우리가 오해. 민수야, 오해라고.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 2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새 주인이 도착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사 언제 가시나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부부였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악을 썼습니다. 저희는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있어요. 7년을 살았다고요. 새 주인,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권리? 무슨 권리요? 등기부등본에 당신들 이름 없는데요. 오늘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겁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제 와서 어머니? 나 창피한 시어머니 아니었어? 저는 이미 짐을 다 싸놓았어요. 친구가 차를 끌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럼 잘들 살아. 저는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경기도 어느 작은 도시에 살고 있어요. 아파트 판돈으로 5억짜리 빌라를 샀고 나머지 돈은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이자만 월 300만 원씩 나와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노인정도 나가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닙니다. 가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와요. 엄마, 미안해요. 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안 돼.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엄마, 저희 지금 월세 살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 그럼 열심히 일해서 집 사. 나는 모르겠다. 며느리도 몇 번 찾아왔어요. 어머님,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용서? 너무 늦었어. 어머님, 저희 애기 생겼어요. 어머님 손주예요. 그 말에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축하한다. 근데 나는 할머니 안 할 거야. 나는 이미 내게 죽은 사람이야. 여러분, 혹시 지금 며느리나 사위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아들이나 딸이 배신해서 가슴 아프신가요? 제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아시겠지만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시당하고 더 이용당할 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건 좋지만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이 힘들게 모은 재산, 여러분이 마음대로 쓰세요. 자식에게 물려줄 의무 없습니다. 효도하지 않는 자식에게는 상속도 없어야 합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지혜예요. 무슨 일이야? 어머님, 민수 씨가 사고 났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사고? 교통사고예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어머님,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 아들입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복도에서 울고 있었어요. 배가 불러 있었죠. 임신 7개월쯤 돼 보였습니다. 어머님, 민수는 수술 중이에요. 새벽 4시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환자 어머니입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합니다. 3일이 고비입니다. 그 3일 동안 저는 중환자실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옆에 있었습니다. 둘째 날 밤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사실 저도 친정 엄마한테 똑같이 당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제 친정 엄마가 재혼하셨거든요. 새아버지가 저를 내쫓았어요.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절대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말자. 내 것을 꼭 지키자고요. 그게 어머님한테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어머님이 제 것을 빼앗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용서해주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민수가 눈을 떴어요. 엄마, 민수야, 민수야. 엄마, 미안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살아있으면 됐어. 엄마, 저 꿈을 꿨어요.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응?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한테 잘해드려라.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너를 키웠는데 라고. 그리고 넌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정신 차려라고.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한 달 후, 민수가 퇴원했어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제가 사는 빌라로 불렀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나는 너희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어. 시간이 필요해. 어머님, 하지만 손주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진심으로 변했다면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는 있어. 엄마,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첫째, 나는 너희랑 안 살아. 지금처럼 따로 살 거야.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면 돼. 둘째, 내 재산은 내가 쓸 거야. 나중에 남으면 손주 교육비로 줄 수도 있어. 근데 너희한테는 안 줘. 셋째, 너희가 효도하고 싶으면 해. 근데 강요는 하지 마.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할게. 2달 후, 손주가 태어났어요. 며느리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아들 낳았어요. 어머님 보러 오실래요?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작은 아기를 봤을 때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작고 예쁜 생명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아기 이름 어머님이 지어주실래요? 내가 네, 저희 의논했어요. 아기 할머니가 지어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준이, 준수할 준지. 빛날 희씨, 준이가 어떠니? 준이, 좋아요, 어머님. 이준이. 그 후 1년. 며느리는 정말 달라졌어요. 한 달에 한 번 손주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왔어요. 오, 그래? 고맙다. 어머님 다음 주에 저희랑 식사 같이 하실래요? 제가 좋은 식당 예약했어요. 그래. 좋아. 민수도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어요.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이번 주말에 제가 놀러 가도 될까요? 혼자서요. 엄마랑 단둘이 시간 갖고 싶어서요. 그래. 와라. 아들이 혼자 왔을 때 저는 물었어요. 민수야, 이제 정말 달라진 거니? 네, 엄마.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 알아요.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사고 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엄마, 제가 이제부터라도 잘할게요. 늦었지만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늦지 않았어. 내가 깨달았으면 된 거야. 지금은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합니다. 한 달에 2~3번 아들, 가족을 만납니다. 손주 준이가 벌써 3살이 됐어요. 준이가 제게 달려올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며느리 지혜도 이제는 진심으로 저를 대해줍니다. 어머님, 요즘 허리는 괜찮으세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 드시라고 샀어요. 어머님, 다음 주에 저희랑 온천 여행 가실래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으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를 두는 관계. 그게 우리에게는 맞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첫째, 무조건적인 희생은 미덕이 아닙니다. 참는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무시당합니다. 둘째, 내 것은 지켜야 합니다. 재산, 권리, 자존심. 이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가족에게도 무시당합니다. 셋째,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저는 집을 팔았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 선택이 오히려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줬습니다. 넷째, 진짜 효도는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닙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심이 담긴 효도가 나옵니다. 다섯째,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면 안 됩니다.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며느리나 사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나요? 자식이 여러분을 무시하나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맞서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세요. 필요하다면 극단적인 선택도 괜찮습니다. 집을 파는 것, 연을 끊는 것, 혼자 사는 것.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길이라면 망설이지 마세요. 그래야 자식들도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집을 팔고 나서야 진짜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법은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게 가족과 살고 계시다면 그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 행복을 지키세요. 하지만 불행하게 살고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70이 넘은 제가 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힘내서 행복한 노후 만들어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대화와 이해로 풀어가는 것이 최선이지만 때로는 강력한 선택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권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